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파로스 바이오 주주님들. 이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 국내 최초 이 AI 신약 개발 회사이고 올해 일상에 대해서 이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또 과거에 미국 ODD 승인까지 완료하면서 이 기업이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파로사이 바이오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 PHI 101을 좀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. 여기에 관련 이 AML 그리고 OC의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앞으로 이 기업 가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영상 이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파로스 바이오의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현재 이 PHI 101을 우리가 크게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PHI 101의 이 FLT3 AML이라고 하죠.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관련해서는 이 글로벌 일상 결과가 보시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나올 예정이고 결과가 나오면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바로 이상까지 돌입을 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현재 이 이상 결과까지는 최소 1년이고 최소 1,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국내의 신약 개발사로서 유일하게 진짜 국내 최초로 이 AI 신약 개발 완료라는 임상 성공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로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저는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 이 급성 골수성 이 백혈병이 무슨 병이냐? 바로 이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이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이 악성세포로 변하는 치명적인 혈액암입니다. 그래서 이 고령층일수록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생존율이 낮으며 이 재발률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. 특히 이 환자 30에서 35%가 보이시는 것처럼 이 LPLT3 유전자 변이가 현재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는 기존 환자보다 생존율이 2배 이상 낮고 그리고 재발 위험이 더 큰데요. 이 PHI 101 같은 경우 이 PLT3 이 돌연변이 표적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또 나타내고 있고 2019년 미국 FDA로부터 이 ODD라는 희귀 의약품 지정까지 받았다.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또한 이 PHI 101 이 중간 결과가 작년 12월에 이제 호주와 미국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글로 좀 적어봤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이 ASH 보신 것 미국 혈액학회에서 이 임상 1A 그리고 비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PH701을 1주기 28일을 복용한 결과 이 골수 악성 세포가 평균 70% 감소를 했고 평가 가능한 이 환자 60%에서 이 CR 문제가 전혀 없다. 이 환자 또한 60%나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OR 또한 이 80%로 보고 있는데 이 OR이 뭐냐? 이 종양 크기가 줄어들거나 이 사라지는 객관적 반응률입니다. 이 부분에서도 이 80% 효과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약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LPT3 이 돌연변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 객관적 반응률이 60%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본의 이 아스테라스의 교스파타보다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. 또 심지어 이 결과 중간 결과에서 이 안전한 내약성은 물론 이 DLT 투여 제한 독성까지 이 부분에서는 발생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 이런 부분에서 일상 성공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재발 난암소 죄송합니다. 이 재발 남수함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재발성 난수함도 현재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. 현재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 이 자체적인 이 AI 플랫폼 케미버스를 활용해서 이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. 이 AI를 통해서 PHI101의 이 적응증을 확장시키고 이 부가가치를 높인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소암 관련해서도 전인상 평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BRCA 이 돌연변이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재발성 난소암 세포에서 이 항암 활성과 그리고 시험관 내 이 생체 내 모델에서 모두 향상된 효능이 입증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 또한 2020년
11월 이 식약처로부터 일상 승인을 받고 현재 일상을 진행 중에 있다. 근데 여기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슈가 나오거나 제가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릴 예정이고, 이 임상에서도 기존 주사제 대비 복약 수능도가 굉장히 높은 결과로 나와서 이 안정성과 유효성을 큰 폭으로 좀 긍정적인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현재 이 PHI 101을 단독요법과 그리고 병용요법 등으로 이제 타깃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, 위충족 의료 수요가 큰 해당 질환을 다각도로 공략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국내 난소암 발생 환자를 보면 약 23,000명입니다. 또 이 말기 난소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이 3기의 경우 25%고 이 4기의 경우 10% 미만으로 매우 낮는데요. 여성암 가운데 중에서 이 난소암이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. 현재 국내에서 이 난소암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만큼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이 일상에 대해서 이 성공하게 될 시,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초 이 AI 신약 개발 타이틀을 또 얻을 수가 있고, 또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파루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이 구간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과 그리고 현재 이때 당시 증시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 파루사이 바이오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. 현재 과거에 저항 라인이었자 이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,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힘을 나타내 줬던 이 16,000원, 16,600원 부근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근데 현재 모습이 딱 지지 라인을 받은 모습을 나타내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주가가 이상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 21선을 타고 어느 정도 형성되는 과정이 좀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, 현재 과거의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이 상시 체크하는 부분이 좀 주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2만원 구간대 2만원 구간대 다가왔을 때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과연 현재 구간에서 21선 지지를 받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흔적이 나와줄지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구간을 또 다시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하게 될 시에는 현재 이 상승 추세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. 이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또 이탈하게 될 시는 여기 61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까? 왜냐? 과거에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21선 후퇴했을 때 이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 안정화를 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는 이 61선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요. 이상 이 파워사이 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이 파워스 아이 바이오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